자, 그럼 계속해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당의 혁신안을 발표했죠. 자, 그런데 혁신과제 1순위로 인적 청산을 꼽자 내부 반발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 듣고 오시죠. 우리가 지금 탄핵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지금 당을 죽는 길로 다시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영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당이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있었던 많은 잘못들을 하신 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다, 이제 우리 새로워지겠다라는 사과를 제가 혁신위원장으로서 촉구를 합니다. 그게 우리 쇄신의, 우리 당 쇄신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최선호 의원, 이 사이에 잠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속보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네. 2시까지 출석하는 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서 3시 반까지 네.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 다시 말해서 강제로 구인해서 데려오라라고 서울구치소 측에 지휘를 했습니다. 네. 특검이. 이렇게 되면 이제 데려와야 되는 거죠. 강제 구인해야 되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호사 접견하고 있다라는 이제 거부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라서 이게 어떻게 될런지는 이제 3시 반까지 그 구치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입니다만은 그걸 좀 봐야 됩니다. 어쨌든 특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기자들한테 묵비권을 행사한다라든지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는 뭐 피의자의 권리다. 근데 그 구속 기간 내에 조사를 받는 건 그거는 의무지 권리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와서 조사를 받아라. 그리고 와서 묵비권을 행사한다라든지 이거는 뭐 그 권리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하시라. 그래서 일단 3시 반까지 인치를 지휘했다라고 밝혔는데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인치를 지휘했어도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접견 등 이유를 대해서 그거를 시간 끌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안에 들어가서 교도관들이 물리적으로 끄집어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상의 이유 아니면 그 소환의 인치에 불응하겠다고 하면 강제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게 법률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검은 특검이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사실 특검은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계속해서 이 소환을 말하자면 회피한다면 이런 형사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치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 인치명령을 통해서 여론전을 압박을 해 나가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계속 버틸 수 없지 않겠냐. 아마 그런 쪽에서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특검의 결정인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거나 특검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 이런 방침이 확실한 것 같군요.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에는 응하지 않겠다. 그러나 재판에는 나가겠다는 것이고 그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뭐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게 정당하지 못한 그리고 합법적이지 못한 조사이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관된 메시지를 가지고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층이 소수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는 메시지를 내면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못 가겠다. 만약에 오늘 또 만약에 인치 지휘를 했는데 인치하러 갔더니 지금 변호사 면회중이니까 못 가겠다. 이런 건 구차하다 이거죠. 그런 걸 하면 나는 정당하지 못한 특검 수사니까 나 정치적으로 거부한다. 재판정에서 다투겠다. 나는 말 한마디로 계속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상의 이유로 아니면 운동을 못해서 접견 중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왜 그럼 재판정에 또 안 나갔습니까? 지난번에 형사재판에 안 나가면 그냥 단순히 제가 볼 때 화가 나서 안 나간 거예요. 구속이 돼버렸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기를 그나마 지지자가 있다면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만 지지자가 있다면 지지자한테라도 그렇게 저는 일관성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국민의힘 혁신안 얘기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최선호 의원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이 혁신안 발표하면서 이른바 8대 사건을 언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이 8대 사건을 다시 이야기했는데 이 8대 사건이 뭐냐면은 대선 참패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 대통령 관저앞 시위했던 거 그다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입장을 번복한 거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 이렇게 기타 등등 해서 한 8가지를 제시했는데
저렇게 쭉 가다 보니까 네. 모두가 다 관련돼 있습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관련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이제 김문수 네. 후보도 공격하고 이른바 네. 쌍권을 비롯한 현재 이제 당권파도 해당이 되고 한동훈 후보도 해당이 되고 전부 다 됩니다. 이제 연판장 돌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나경원 그 당시에 연판장 돌렸던 그 사람 그것도 사과해야 된다라고 네.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윤희숙 위원장이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잘못했으니 다 사과해라 이렇게 되니까 네. 이제 문제가 어느 쪽에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호응이 없는 겁니다. 당권파 쪽에서는 당권파대로 이렇게 무슨 사과만 하다가 끝나느냐. 네. 이게 정치적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게 되고 뭐 옆에 계신 우리 김문식 위원장 같은 이제 한동훈, 친한동훈계에서는 또 냉담. 아니고 쇄신파입니다. 예. 굉장히 냉담한 반응이 나오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타겟팅이 안 됐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김용태 개혁안 거기에서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거기서 계속 사람만 바뀌어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쇄신파이신 김문식 실장님 얘기 좀 들어보죠. 예, 그 윤희석 그 혁신위가 저런 식으로 좌충우돌하면 네. 결국 또 앞에 있었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며칠 만에 사퇴를 했듯이 저는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혁신위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대위로부터 전권을 부여받고 전권을 부여받은 전제 조건 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대선 참패 이후에 괴멸하고 있는 보수정당, 폭락하고 있는 보수정당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가장 잘못된 책임을 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타겟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여기 어제 말한 8개 사건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경중도 따지지 않고 선호도 따지지 않고 그냥 과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이걸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천주교에서 한번 있었던 운동 있지 않습니까?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네. 내 탓이로 소이다.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운동이에요. 네. 그 본인만 빠져 있어요. 윤희숙 위원장만 빠져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폭망 이후에 지금의 당을 혁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선을 참패로 이끌었던 친윤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을 특정한 잘못을 물어서 책임을 묻는 거기 때문에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말했던 혁신안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첫 번째가 그거 아닙니까?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의원들이 다시 모여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 반대를 철회하라. 네. 이건 국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거든요. 두 번째는 후보자를 강제 교체했던 그 심야의 정당 쿠데타에 대해서 당무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책임을 묻겠다. 이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게 쇄신의 첫 출발이에요. 저는 그러면 되는 걸 8개 사건을 이야기해서 거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했던 당원 게시판까지 이야기가 돼 있어요. 네. 사실관계도 다르고 논란도 다르고 해명도 다르고 지금 경중도 다른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다 죄인이다는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혁신안을 가져가면 아까 최선호 논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윤 기득권에게도 욕을 먹고 쇄신파 입장에서도 이 동력을 모아서 정말 쇄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우리들끼리 다 우리 자복하고 회개하자는 입장으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서 보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은 좀 제가 볼 때 좌충우돌 그다음에 천방지축 혁신안이 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 당원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상황이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소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돌아오겠습니다.